오늘은 이청준의 소설 눈길 발단 부분이에요. 발단 부분. 내일 올라가겠다는 나이 통보에 아쉬워하는 노인과, 이때 노인은 어머니가 되겠어요. 아내의 원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고향에 대해 그리움과 함께 징후감을 가지고 있는, 그리움이라는 감정과 징후감이라는 감정, 서로 반대되는 감정이 동시에 있는 주인공이 어떤 일로 인해 고향을 방문하게 되고 고향에서의 어떤 특수한 체험을 통해 인간적 화해에 도달하게 되는 귀향형 소설입니다. 자수성가했다고 자부하는 나와 집안의 불행이나 재앙을 자신의 부덕함과 박복에다가 돌리는 어머니, 그리고 화해에 도달하게 하는 매개 인물로서의 아내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되며, 가장 중요한 장면이 되는 잠자리에서 노모와 자신의 아내가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에서 그동안 외면했던 어머니의 사랑을 뒤늦게 깨닫게 되면서 심정적으로 화해하게 되는 주제의식을 표출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 결말 부분으로 가면은 상당히 감동적이에요. 근데 이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앞에서 좀 길게, 좀 지루하기는 해요. 근데 마지막에 막 폭풍처럼, 태풍처럼 감동이 몰아치는 그런 소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올라가야겠어요. 갑자기 뚝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상경, 서울로 올라가겠다는 통보인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노인에 대한 매정함과 그 다음에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 하나. 이건 인물과 인물 간의 관계이고, 시작부터 이렇게 툭 던지듯이 시작하는 것은 뭐지? 라고 하는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점심상을 물러나 앉으면서 누구는 1인칭 서술자죠. 중심인물이고요. 결국 이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마침내 입속에서 벌려오던 기회를 엿보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리를 내뱉어 버렸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순간적으로 툭 던진 말이 아니라 계속 생각을 해왔던 고민 끝에 한 말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노인과 아내가, 노인? 갑자기 누구? 아까 얘기했죠? 노인은 서술자, 나의 어머니예요. 어머니를 노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어머니에게 심리적인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내가 동시에 밥숟가락을 놓으며, 뭐야 이거는? 깜짝 놀란 거죠? 멀거니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내 얼굴을 건너다 본다. 한마디로 놀람과 의아함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요 장면은 오랜만에 찾아온 고향집에서 내일 아침에 올라가겠다고 말하는 서술자, 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올라가다니 이참에 그렇게 쉽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또가 있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노인은 매우 뭐하다? 아쉬워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노인은 결국 숟가락을 상 위에 내려놓으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묻고 있었다. 나는 이제 내친 걸음이었다. 내친 걸음. 이왕 나선 걸음이었다. 근데 이게 진짜 걸음을 나선 것이 아니라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1번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어차피 일이 그렇게 될 바엔 말이 나온 김에 마무리를 분명히 지어두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지요.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이에 내일 아침에 올라가겠어요. 방학을 얻어온 학생 팔자도 아닌데 남들 일할 때 저라고 이렇게 한가할 수가 있나요? 급하게 맡아놓은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이거는 진짜 급한 게 아니라 아마 변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한 며칠 쉬어가지 않고 일단 잡아요. 난 해필 이런 더운 때 골라왔기에 이참에 며칠 좀 쉬어갈 줄 알았더니 한마디로 뭐야? 서운한 거지 뭐. 제가 무슨 더운 때 추운 때 가려 살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야,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본다면 자기 냉소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그럴 처지가 돼요 라고 하는 거지만, 한마디로
나는 그냥 올라갈 거야. 뭔가가 지금 틀어졌어. 뭔가 지금 골이 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에 대한 원망과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생활에 대한 자조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도 그 먼 길을 이렇게 단걸음에 한 방에 돌아가야겠냐? 넌 항상 한 동자로만 왔다가 한 동자라고 하는 건요. 이게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밥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한 끼 지을 정도, 밥 한 끼 막 만들 정도. 그러니까 뭐 아침 먹고 점심, 그 사이, 점심 먹고 저녁, 그 사이, 뭐 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막 밥을 또 짓는 거, 요 정도. 그러니까 뭐 짧은 시간이죠. 넌 짧은 시간으로만 왔다가 선걸음에 새벽길을 나서 곤이니까 뭐예요? 반복이죠? 하더라마는 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이런 일이 평소에도 있었다. 이번에는 너 혼자도 아니고 식구 아내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럼 며칠 있을 줄 알았지? 라고 하는 기대감이에요. 하룻밤이나 차분히 좀 쉬어가도록 하거라. 가만. 그러니까 그날 와서 그날 올라가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는 어머니는 아쉬운 거예요.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지요. 오늘 하루는 쉬었잖아요. 하루를 쉬어도 제 일은 사흘을 버려요. 왜? 오늘하고 하루, 또 쉬느라고 하루, 가느라고 하루, 찻길이 훨씬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기선 아직도 서울이 천리길이라 오는데 하루, 가는데 하루. 급한 일은 좀 마무리 지어놓고 오지 않고선 서운하게 시리. 이런 거예요. 결국 요 장면에서는요. 내가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노인이 매우 아쉬워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대신에 이번에는 아내 쪽에서 나를 원망스럽게 건너다 보았다. 이제는 누구로? 아내로 포커스가 바뀌네요. 그건 물론 내 주변머리를 탓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주변머리 없음을 탓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머리가 없다는 게 뭐야? 융통성이 없고 답답하게 처리하는 거야. 그렇다면 아내는 알아. 뭐를? 지금 할 일 다 하고 왔다는 거. 주변머리가 없음을 탓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내게 그처럼 급한 일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한마디로 핑계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서울을 떠나올 때 급한 일들은 대충 다 처리해 준 것을 그녀에겐 내가 미리 말을 해줬으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좀 홀가분한 기분으로 여름 여행을 겸해 며칠 동안이라도 노인을 찾아보자고 내 편에서 먼저 제의를 했으니까.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를 볼까요? 나는 노인에게 좀 며칠 같이 있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 근데 지금 소설이 시작되고서 여기까지 보니까 되게 빡빡하고 매정하게 굴어. 그럼 나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즉 두 개의 양가적 감정, 이중적 심리가 드러나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나의 말이 거짓임을 아내는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나의 무엇을 참을성 없는 심경의 변화, 한마디로 내 마음의 변화를 나무란 것이다. 그리고 매정스러운, 얄미울 정도로 인정머리가 없는 결단, 어떤 결단, 서울로 올라가겠다는 결단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까닭 없는 연민과 노인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안타까움, 그 다음에 애원기 같은 거, 내가 마음을 달리하기 바라는 마음, 이 두 개, 이거는 아내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이 아니야. 서려 있는 그녀의 눈길이 그것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었다. 나의 매정함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 일이 그리 바쁘다면 가봐야 하기는 하겠구나. 체념하고 있는 거야. 노인은 바쁜 일을 받아놓고 온 사람을 붙잡는다고 들을 일이겠냐? 한동안 입을 다물고 앉아있던 노인이 마침내 체념을 한 듯 다시 입을 열어왔다. 항상 그렇게 바쁜 사람인 줄 안다마는 애미라고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와도 편한 잠자리 하나 못 마련해 주는 것이 내 마음이 아쉬워서 그랬던 것 같구나. 한마디로 뭡니까? 자식에 대한 미안함과 아쉬움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편한 잠자리 하나 못 마련해 준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집 자체가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을 끝내고 무연스러운 표정으로, 무연스런 멍한 표정으로 장주 끝에 풍년초, 이때 풍년초는요 담배예요. 입담배 꾹꾹 눌러 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우리가 이 꾹꾹 눌러 담는 것, 이걸 얘기해야 돼요. 이걸 이해를 한다면 이거는 결국 뭐냐 그러면은, 자신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서운한 감정이 있는 거야, 노인은. 근데 그거 뭐야? 꾹꾹 뭐 하고 있는 거야? 꾹꾹 뭐 하고 있는 거야? 꾹꾹 참고 있는 거야. 오케이? 꾹꾹 참고 있는 것을 풍년초라고 하는 담배를 꾹꾹 누르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아들에 대한 서운함과 그 다음에 미안한 마음을 속으로 삭히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풍년초와 같은 의미는 뭐겠어? 그렇지,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죠. 너무도 간단한 체념이었다. 담배통에 풍년초를 눌러 담고 있는 그 노인의 얼굴에는 아내에게서와 같은 어떤 원망기 같은 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당신 곁을 조급히 떠나고 싶어하는 그 매정스러운 아들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것도 엿볼 수가 없었다. 성냥불도 붙이려 하지 않고 언제나 풍년초 담배만을 꾹꾹 눌러 채우고 앉아있는 노인의 눈길은 차라리 무표정에 가까운 것이었다 라고 하면, 진짜 무표정한 거야? 아무 감정이 없는 거야? 아니에요. 아무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서 이런 여러 감정과 생각에 푹 잠겨 있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나는 너무도 간단한 노인의 체념에 불쑥 짜증이 치솟았다. 나는 마침내 자리를 일어섰다. 그리고 노인의 무표정을 밀려나가기라도 하듯 방문을 나왔다라고 하는 건 방 안에서 방 밖으로 공간의 이동이죠. 장지문 밖 마당가에 작은 치자나무 한 그루가 한낮의 땡볕에 견디고 있었다. 아우, 마치 누구처럼, 나처럼. 나는 어때?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하고 너무 곤혹스러워. 물론 내가 노인에게 몹쓸 짓 하고 있다는 거 알아. 그러나 이게 나가고 싶어 라고 하는 두 개의 감정 속에서 내적 갈등을 막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낮의 땡볕을 견디고 있는 뭐로? 치자나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나의 곤혹스러움과 불편함을 참아야 하는 심리, 객관적 상관물이고요. 자,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낮의 땡볕을 견디는 치자나무는 분명히 힘들고 불편할 거예요. 나를 위한 배려의 마음에서 떠나는 나를 붙잡지 않고 체념하는 노인, 그것 또한 나도 불편해요. 따라서 치자나무의 불편함과 나의 불편함을 같이 연결시킨다면 치자나무는 나의 이러한 심리를 암시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나의 상경의사에 자신의 바람을 체념하는 노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발단 부분을 봤는데, 발단 부분의 큰 내용은 이거죠. 갑작스런 나의 상경 통보예요. 내일 아침 올라가겠어요 하는 순간 노인과 아내가 동시에 밥숟가락을 멈추며 멀거니 건너다 봅니다. 나를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해요. 내일 아침에 올라가다니 이참에 또 그렇게 쉽게. 그리고 난 다음에 노인은 이런 반응을 보이죠. 그래, 일이 바쁘다면 가봐야 하기는 하겠구나. 바쁜 일을 받아놓은 사람처럼 사람을 붙잡는다고 들을 일이겠냐? 간단히 뭐예요? 체념을 해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쉬워서 그랬던 것 같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내는 나를 원망스럽게 쳐다봐요. 왜 원망스럽냐고요? 그녀는 나의 참을성 없는 심경의 변화를 나무라고 있는 것이었고, 매정스러운 결단을 원망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연민과 애원기 같은 것이 서려있는 그녀의 눈길이 더욱더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양가적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좀 홀가분한 기분으로 여름 여행 겸 며칠 동안이라도 노인을 찾아보자고 먼저 제의한 거였으니까 이 노인하고 좀 더 있어 보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참을성이 없는 심경의 변화로 인해서 매정스런 결단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노인은 체념을 하고 아내는 원망하고 나는 신경의 변화가 나온 거지요. 굳이?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기점으로, 노인을 기점으로, 아내의 기점으로 했을 때 나는 노인을 매정한 태도로 대하면서 심리적 거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인은요, 아들에 대해 쉽게 체념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감춥니다. 그것은 풍년초를 꾹꾹 누르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아내는 어떻죠? 아내는 노인에게는 연민을 느끼면서 그 다음에 나에게는 뭐예요? 원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갈등은 나와 노인의 갈등이 아니겠는가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아내가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나가 빌런이네. 자, 이러한 노인에 대한 나의 이중적 심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사건을 빵 터뜨리고 난 다음에 나는 아내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여름 여행을 겸해 며칠 동안이라도 찾아보자고요. 즉, 나는 자발적으로 노인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이 불편해지고 노인에게서 빨리 떠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의 이중적 심리를 추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풍년초와 치자나무예요. 자, 풍년초예요. 풍년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인의 어떤 심리적 갈등 내지는 불편한 심정을 풍년초를 꾹꾹 눌러 담아요. 꾹꾹 눌러 담으면서 자신의 기대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체념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일종의 객관적 상관물이다. 치자나무는 어떠냐? 이거죠. 치자나무는 나가 노인의 체념에 짜증이 치솟았으며 그 다음에 불편해요. 마치 치자나무가 한낮의 땡볕에 불편한 것과 같은 거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치자나무는 나의 곤혹스러움과 불편함을 참아야 하는 심리를 드러내는 뭐다?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자, 풍년초와 치자나무는 결국 뭐다? 그렇죠. 객관적 상관물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청준의 소설 눈길 발단 부분, 내일 올라가겠다는 나의 통보에 아쉬워하는 노인과 그 다음에 나를 원망하는 아내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